사회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제공을 하는 거는 참 괜찮은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석유공사 측은 인터넷에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기차의 출발 도착 시간 등을 알려주던 아이코레일은 철도공사가 정보를 막으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버스 정보라든지 무슨 학교 정보라든지 뭐 경찰 정보라든지 무궁무진한 정보들이 개인들의 창의적인 능력의 발산과 맞물려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죠.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서울의 교통, 문화 등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5월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접근 방법은 비슷한 계획을 추진했던 미국의 뉴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뉴욕시는 작년 10월 $20,000의 상금을 내걸고 어플리케이션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뉴욕시는 도시의 정보를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만 했을 뿐인데 무려 85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화면 위에 가상의 그림이 더하는 기술을 이용해 길을 찾아주기도 하고 뉴욕시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내가 찾는 책은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 심지어 특이한 낙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를 찾아주는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They assume that having a wide, diverse, broad range of opinions can be better. So including the governments because of all this economic growth that happens when people use that data. 정보를 공개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면 결국 시민들이 훨씬 편해진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많은 개발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많은 사회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닌텐도 게임기를 거론하면서 이 같은 창의적 제품을 우리가 개발할 수는 없냐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문화부는 게임 연구개발 예산 중 일부를 비디오 게임기 예산으로 돌려 5천억 원대의 게임 시장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을 즈음 국내에서 개발돼 명텐도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게임기의 개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일본의 닌텐도 성능과 어깨를 겨룰 정도의 제품을 만들었지만 결국 컨텐츠, 소프트웨어의 부족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나 이런 쪽들은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많이 밀리는 거고요. 또 어떤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또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에게는 장기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 정보통신부가 제 역할을 다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나마 해체되면서 정책적인 지원이 더 소홀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부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 정보는 없었고 통신만 있었어요. 통신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이제 정책 방향을 빨리 소프트웨어나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이런 쪽을 크게 옮겼어야 되는데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또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접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저희가 IT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융합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손을 잡고 음악을 듣고 있는 두 사람. 남자가 왼손에 쥔 MP3 플레이어의 음악이 맞잡은 손을 통해 여자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양손을 각각 휴대폰과 컴퓨터에 대면 사진과 동영상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디지털 인체통신 기술입니다. 엄지와 검지를 모아 사각형을 만든 뒤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을 거리의 벽에 비춰봅니다.
손바닥에 숫자 패드를 그려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손가락에 부착된 센서로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 디지털 식스센스라는 기술입니다. I actually made my own and just using a piece of paper. You can of course watch movies. Good afternoon. My name is Russell, and I am a wilderness explorer in Tribe 54. And you can of course play games. Here the camera is actually understanding how you're holding the paper and playing the car racing game. Many of you already must have thought, okay, you can browse, yeah. And why only computers? We can just play with papers.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추락한 IT 강국, 반쪽짜리 IT 강국의 신세를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병환 기자, 예. IT 산업 분야는 워낙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또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일반 시청자들한테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 취재를 통해서 느낀 점 같은 거 있으면 좀 들어볼까요? 네, 한 전문 조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IT 산업의 경쟁력은 2007년에 세계 3위, 2008년에 8위, 그리고 작년에는 1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호주, 일본, 싱가포르, 대만보다도 경쟁력이 뒤진다는 얘기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가는 만큼 이 분야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아이폰이 우리나라 이동통신 쇄국 정책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동안 국내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도 차별받았다고 분노합니다. 거대 이동통신사들과 제조업체들은 그 달콤함을 즐겼는지 모르겠지만 바깥 세상의 빠른 흐름을 놓치는 바람에 스스로 경쟁력을 잃은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IT 강국이라는 체면은 둘째치더라도 무엇부터 고쳐나갈지 차분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